이 도시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다. 빛나는 유리창 너머의 세상과 그 안에 꽃을 배달하는 사람들의 세상. 그녀는 매일 수백 송이의 꽃을 들고 다니며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꽃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그녀가 전한 건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아침 5시 박수진 31세. 꽃 배달 경력 4년 차. 그녀의 하루가 시작된다. 좁은 원룸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 그녀는 일어나며 생각한다. 엄마 요양원비, 오빠 사업비, 월세. 오늘도 20곳은 돌아야겠지. 꽃집으로 출근한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들어온 꽃들이 가득하다. 장미, 백합, 카네이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는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시들면 시드는 거고 예쁘면 예쁜 거야. 오늘 첫 배달지 목록을 확인한다. VIP 주문이 하나 있다.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실. 고급 꽃바구니. 100만 원짜리. 와, 이런 주문은 처음이네. 차에 꽃을 싣는다. 거울을 본다. 흙이 묻은 손, 거친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다. 오늘도 화이팅? 수지는 아직 몰랐다. 이 배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강민재, 58세.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 그의 사무실은 50층 꼭대기에 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책상 위에는 의학 저널과 경영 서적이 나란히 놓여 있다. 40대의 병원장이 된 수환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병원을 국내 10대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놓인 건 메스가 아니라 100억 원짜리 합병 계약서였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이사가 앉아 있다. 긴장된 분위기. 민재가 입을 연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 병원은 국내 최대 의료재단이 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하지만 상대 측 재무 상태가 불투명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검토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조인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민재. 그는 계약서를 내려다본다. 뭔가 찜찜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다. 돌이킬 수 없다. 병원 행정관리실. 점심시간. 두 직원이 소곤거린다. 야, 너 들었어? 이번 합병건. 쉿. 조용히 해. 내부 정보야. 근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나 소문 들었는데.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윗분들이 결정하시겠지. 복도 저편에서 수진이 걸어온다. 큰 꽃바구니를 들고. 두 직원은 재빨리 대화를 멈춘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간다. 하지만 공기가 무겁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병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돈다. VIP 병동 50층. 복도가 미로처럼 복잡하다. 수지는 길을 잃었다. 꽃바구니가 무겁다. 이쪽이 맞나? 아니면 저쪽? 그때 반쯤 열린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상대 병원 부채가 300억이 넘습니다. 숨긴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다. 낮지만 긴박하다. 증거는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날카롭다. 회계법인 내부 자료입니다. 합병하면 우리가 다 떠안게 됩니다. 수진의 심장이 뛴다.
이건 들으면 안 되는 대화다. 꽃바구니를 꽉 쥔다. 이사회는 알고 있나요? 아직 보고 전입니다. 이건 조용히 처리해야. 발소리. 누군가 나온다. 수지는 황급히 몸을 숨긴다. 복도 모퉁이 뒤로. 숨소리도 죽인다. 꽃바구니가 흔들린다. 꽃잎 하나가 떨어진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나온다. 딱딱한 표정. 서류 가방을 든 채 빠르게 지나간다. 수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생각한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300억. 부채? 숨긴 정보. 손이 떨린다. 내가 이걸 알아버렸어. 그날 밤 수지는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린다. 머릿속은 복잡하다. 300억 부채, 합병, 숨긴 정보.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나는 꽃집 배달원일 뿐인데. 핸드폰이 울린다. 언니야. 수진아, 내 말 들어. 그거 괜히 휘말리지 마. 근데 이거 진짜면 큰일 나는 거 아냐? 넌 꽃 배달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신경 쓸 처지야? 너 일 잃으면 어쩔 건데?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그래도 뭐. 네가 의협심 부린다고 세상이 바뀌냐? 현실을 봐. 전화를 끊는다. 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전화가 온다. 어머니다. 수진아, 요즘 힘들지? 엄마 요양원비 걱정하지 말고.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돼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쉰다. 엄마 요양원비, 오빠 빚, 월세, 내 인생도 벅찬데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가 있나? 하지만 양심이 자꾸 말한다. 그래도 옳지 않아. 누군가는 말해야 해. 수지는 결심한다. 병원장에게 직접 말하자. 그게 맞는 일이다. 3일 후, 수지는 병원 앞에 서 있다. 손에 땀이 난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핑계로 준비한 거다. 할 수 있어. 그냥 말하면 돼. 병원 로비. 화려하다. 대리석 바닥이 빛난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로 간다. 저 병원장님께 꽃 배달 왔는데요. 직접 전해드려야 해서. 주문자가 누구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약 없으시면 어려우세요. 병원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고요.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일정이 꽉 차 있으세요. 수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30분,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오간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모두 바쁘다. 수지는 꽃다발을 보며 생각한다. 이 꽃처럼 나도 시들어가는 건가? 3시간째 비서가 지나간다. 수지는 일어난다. 저기요. 정말 급한 일인데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어려우세요. 꽃은 여기 맡겨주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해가 진다. 퇴근 시간. 수지는 포기하고 일어난다. 주차장. 멀리서 병원장이 나온다. 비서와 함께 검은색 차가 기다린다. 수지는 그쪽을 본다. 50m 거리. 뛰어가면 닿을 수 있다. 소리치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 사람한테 다가가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알 수 없다. 차가 출발한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에 든 꽃다발이 시들어간다. 기회를 놓쳤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배달을 왔다. 같은 병원, 정기 배달 주문. 하지만 이번엔 운명이 달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띵 마이너스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가 서 있다. 병원장 강민재. 수지는 얼어붙는다. 손에 든 꽃다발이 떨린다. 민재는 그녀를 본다. 둘만 있는 공간. 문이 닫힌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 5초, 10초. 수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민재가 먼저 말한다. 꽃이 예쁘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지는 놀란다. 아, 50층 VIP 병동입니다. 저도 50층이에요. 꽃 향기가 좋네요. 어떤 꽃이에요? 백합이요. 순수함을 의미하는. 수지는 입을 연다. 그러다 다시 닫는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다. 꽃잎이 하나 떨어진다.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50층. 민재가 내린다. 돌아보며 말한다. 고생 많으세요. 꽃 덕분에 하루가 밝아지네요. 문이 닫힌다. 수지는 혼자 남는다. 꽃다발을 가슴에 안는다. 왜 말 못했지? 바보야. 완벽한 기회였는데. 용기가 없었다. 아니, 두려웠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 같았다. 내 삶이, 내 가족이, 모든 게.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간다. 수지는 생각한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떨어진 꽃잎을 주워든다. 5일 후, 수지는 꽃집에서 TV를 보고 있다. 저녁 9시 뉴스 속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다. 서울 메디컬 센터의 대형 합병건에 중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병 대상 병원의 부채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익명의 제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내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병원 건물이 나온다. 기자들이 몰려 있다. 플래시가 터진다. 수지는 손에 든 가위를 떨어뜨린다. 꽃줄기가 바닥에 흩어진다. 이게 진짜였어. 내가 들은 게 진짜였어. 화면이 바뀐다. 병원장 강민재가 나온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다. 비서들에 둘러싸여 있다. 병원장실. 패닉 상태다. 도대체 누가 유출한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린다. 화가 났다. 아니, 당황했다. 내부 고발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착수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한다. 합병 상대 병원 자료를 확인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부채가 300억이 넘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나는 알면서도 진행하려 했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다. 10명의 이사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병원장,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주가가 20% 폭락했어요. 병원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일어난다. 일단 합병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인다. 하지만 민재는 단호하다. 수지는 뉴스를 끄지 못한다. 계속 본다. 여러 채널을 돌린다.
모두 같은 뉴스다. 손으로 꽃을 만지작거린다. 꽃잎이 부서진다. 내가 말했어야 했어. 일주일 전에. 아니,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죄책감이 밀려온다. 내가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한다. 병원으로 간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이번엔 돌아가지 않는다. 로비, 기자들이 있다. 경비가 삼엄하다. 수지는 안내데스크로 간다. 병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면담이 중단된 상태예요. 저, 꽃 배달 왔던 사람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병원장실 앞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안내원의 표정이 바뀐다. 잠시만요. 어디론가 전화한다. 5분 후, 비서가 나온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 50층, 복도, 병원장실 문이 열린다. 민재가 창밖을 보고 서 있다. 돌아본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단호한 눈빛. 앉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듣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죄송합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병원장실 앞에서 합병 대상 병원의 부채 얘기를. 민재의 표정이 굳는다. 계속하세요.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300억 부채, 회계법인 자료, 이사회 보고 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재가 묻는다. 당신이 유출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단 한 명에게도요. 그냥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해서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꽃다발을 꽉 쥔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민재는 창밖을 본다. 도시가 내려다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삶. 이 여성은 아무 잘못도 없어. 우연히 들었고 용기 내서 말하려 했어. 문제는 나였어. 나는 알면서도 진행하려 했어. 이익 때문에, 성공 때문에. 민재가 돌아본다. 수진을 본다. 수진 씨, 당신은 왜 말하려고 했나요? 수진은 고개를 든다. 눈물을 닦는다. 그게 옳은 일 같아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심이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어요. 꽃처럼요.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시들면 시드는 거고 예쁘면 예쁜 거예요. 진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심. 민재는 미소 짓는다. 쓸쓸한 미소. 맞아요. 양심. 의사의 첫 번째 덕목이죠. 내가 잊고 있었네요. 민재는 의자에 앉는다. 수진과 마주본다. 나는 40대의 병원장이 됐어요. 모두가 수환가라고 불렀죠. 수많은 수술을 성공시켰고 환자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환자보다 숫자를 보게 됐어요. 생명보다 계약서를 보게 됐어요. 수지는 듣고 있다. 꽃다발을 쓰다듬는다. 당신은 꽃을 배달한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어떤 의사, 어떤 이사보다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늦은 건 나예요. 당신은 제때였어요.
꽃이 필 때를 아는 것처럼 3일 후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진다. 강민재가 단상에 선다.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술렁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상대 병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경고가 있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진다.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진실과 윤리입니다.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든다. 질문이 쏟아진다. 병원장직에서 사퇴하실 건가요?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가요?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병원장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형사 책임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진다. 민재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린다. 저는 지금까지 성공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수지는 꽃집에서 TV로 이 장면을 본다. 눈물이 난다. 손에 든 꽃이 흔들린다. 저 사람, 정말 용기 있네. 2주 후, 병원 옥상 정원. 도시의 소음이 멀게 들린다. 꽃들이 피어 있다.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다. 민재가 먼저 말한다. 수진 씨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았어요. 만약 합병이 진행됐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저는 그냥 꽃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민재가 수진을 본다. 진지한 눈빛.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냥이라는 말. 당신이 한 일은 어떤 의사, 어떤 이사보다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다. 옆에 놓인 꽃을 만진다.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나보다 훨씬 빨리. 바람이 분다. 꽃잎이 흩날린다. 병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윤리적으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정원도 더 가꾸려고요. 꽃이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민재는 명함을 꺼낸다. 수진에게 건넨다. 우리 병원 환자 지원팀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환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죠. 원예 치료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아든다. 저 학벌도 없고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심과 양심.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도. 수지는 명함을 본다. 손이 떨린다. 옆에 꽃을 본다.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꽃이 사람을 위로하듯이 6개월 후 수지는 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다. 환자 지원팀 배지가 달려 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복도를 걷는다. 환자들이 인사한다. 수진 씨, 오늘 꽃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미소 짓는다. 예전과 다른 미소. 자신감 있는 미소. 수진의 새 집. 이제는 좀 더 넓은 원룸이다. 창가에 꽃들이 가득하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다. 건강해 보인다. 우리 딸, 요즘 정말 달라졌어. 표정이 밝아졌어. 일이 좋아요, 엄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어요. 꽃으로 위로하는 일이요. 병원 강당, 시상식, 민재가 단상에 선다. 올해 우리 병원은 투명 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진실을 말할 용기를 준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수지는 객석에 앉아 있다. 얼굴이 빨개진다. 옆 동료가 어깨를 토닥인다. 병원 로비. 수진이 환자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원예 치료의 날 행사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웃는다. 어르신들이 꽃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짓는다. 한 환자가 묻는다. 수진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한다. 우연이요. 하지만 그 우연이 저를 바꿨어요. 한 번의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화면이 천천히 밝아진다. 서울 야경. 불빛들이 반짝인다. 그 위로 꽃잎이 흩날린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권력이 아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마디의 진실이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봄을 알리듯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진실을 말한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